우리는 가끔 마음을 나누고 싶은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이런 향긋한 인사를 매일 건네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대전 신성동에서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왜 선생님이 이렇게 TV에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당황스럽게. 왜 그러셨어요? 살다 보면 가끔 영혼 모를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그녀에겐 17년 전이 그랬습니다. 17년 전에는 믹스커피를 많이 먹었죠. 육아로 피곤할 때, 스트레스 쌓일 때 달달하고 또 커피 향도 좋게 느껴졌었고 그리고 그거 한 잔 마시면 피로도 풀리고 잊을 수 있고 마음이 좋았죠. 커피 향미에 대한 설명 같은 걸 볼 때 커피에서 초콜릿 향이 나고 뭐 꽃향이 나고 뭐 특정 과일의 맛이 나고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 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커피에서 무슨 꽃향이 나 그랬었거든요. 어느 날 다가온 새로운 커피의 세계.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것이 못내 억울할 정도로 한 잔의 커피엔 물음표와 느낌표가 가득했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너무 매력적인 세계? 좋은 커피를 마시다 보니 그 커피 안에서 어떤 날은 살구향도 느껴지고 또 어떤 날은 정말 무슨 꽃향도 느껴지고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그 순간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너무 신기하고 또 그런 걸 하나하나 찾아다니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너무 재밌고 좋았었거든요. 풋내 가득했던 한 알의 생두가 한 잔의 커피가 되기까지 그녀는 온 마음을 손끝에 담습니다. 평범한 믹스커피에서 지금의 원두커피에 와닿기까지 지난 17년 사이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막 눈을 뜬 도시의 아침. 좁은 골목엔 여전히 간밤의 어둠이 길게 누워 있습니다. 골목 끝. 늘 변함없는 시간에 손님 맞이를 준비하는 부지런한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오전 9시였어요. 그러다가 조금 땡겨서 8시로 오픈 시간을 고정을 했었었는데 저희 단골분 중에 한 분이 8시까지 회사를 가셔야 되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발 10분만 좀 오픈 시간을 좀 땡겨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셨던 거가 어떻게 하든지 아침의 시작을 저희 커피와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거잖아요. 너무 감사했죠. 단 한 명의 손님을 위해서 10분 일찍 문을 열어두는 배려. 그 작지만 큰 마음이 꼬박 10년이 됐습니다. 골목에 친숙한 소음들이 모여듭니다. 아무리 바빠도 출근길 커피 한 잔의 여유는 놓칠 수 없죠. 그 마음을 알기에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오늘 하루가 더없이 신선하고 모자람 없이 향긋하기를. 손님들을 향한 진한 마음을 커피 한 잔에 오롯이 담아냅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다 차를 대고 여기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면
그 직원분께서 굉장히 반겨주시면서 그냥 뭐 주문도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저는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는데 한 8분 정도 걸리거든요. 8분 안에 물론 사무실에 일을 한다기보다 물론 좋은 힐링의 느낌이 많이 있어요. 땡기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렇게 호가 있잖아요. 그 맛이에요. 아침에 회의하면서 한 잔 먹어도 좋고 그냥 혼자 가만히 명상하면서 먹어도 좋고 네, 그런 힘이 있잖아요, 커피가. 어쩌면 커피는 호락호락 시간에 쫓겨 살지 않겠다는 하루의 다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두 각자의 커피로 그윽한 아침을 엽니다. 원두를 직접 볶는 로스터리 카페를 연 지 10년. 든든한 직원들 덕분에 김은영 씨의 출근에도 부쩍 여유가 생겼습니다. 카페 3층에 자리한 그녀의 사무실. 세련된 로스터리 카페 대표의 직무실인데 8폭짜리 병풍과 전통 닭이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게다가 현대식 한복까지? 공간 곳곳에 옛것의 고와함을 즐기는 김은영 씨의 남다른 취향이 묻어납니다. 아는 분들이 오셔서 할아버지 방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 아는 분께서 저 여기 오픈한다고 선물로 글씨를 주셨어요. 굉장히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의 선물인데 너무 글씨체가 이뻐서 제가 이걸 병풍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병풍으로 만들어서 뒤에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펼쳐놓고 글씨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 중 최우선 순위는 다름 아닌 커피. 10년 전 작은 카페에서 출발해 지금은 4층 건물의 로스팅룸과 카페, 커피 교육시설과 문화공간 운영까지 어엿한 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종류로 드릴까요? 두 종류 중에 선택 가능하세요. 따뜻한 거 다크 블렌딩. 따뜻한 거 다크, 그럼 아이스도 다크고요. 때론 묵직한 풍미로, 때로는 은은한 단맛과 산미로 각자의 취향에 따라, 날씨와 기분에 따라 새로운 커피와 만납니다. 한번 먹어봤는데 이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거 생각나더라고요. 진하고 씁쓸한 맛도 그렇게 크지 않고 네, 깔끔하고 다른 데는 탄맛만 강하고 막 이런데 여기는 선미하고 산맛하고 좀 밸런스가 참 좋아요. 몇 년 단골인지 여쭤봐도 돼요? 저 몇 년 안 됐어요. 한 2년? 이때는 몇 년 안 된 건가요? 조그만하게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많으니까 인정을 받은 거겠죠. 월요일엔 부드러운 카푸치노를 화요일엔 활기찬 안녕. 수요일엔 안녕하세요. 모두 힘내요 카페 4층에서는 늘 커피 강의가 펼쳐집니다. 금요일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이고 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멀리서 왔어요. 평택에서 왔고요. 주말마다 이제 대전 쪽에 올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이제 수업 한번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매주 일요일날 11시 반에 이 커피숍 오픈 나오는 데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약간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그래서 되게 여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커피를 좀 더 많이 알고 싶고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많이 들면 커피가 있으면 좀 더 삶이 풍성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커피 교육을 하는 곳이 많기는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어떤 프라이드가 있다면 제대로 교육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8주간의 수업을 다 받다 보면은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계속 좋은 스페셜티 커피를 드실 거예요. 그렇게 좋은 커피를 계속 드시면서 8주를 지나시다 보면 그 이후에는요, 본인도 모르게 이게 가늠이 되세요. 이게 정말 좋은 커피구나, 이건 나쁜 커피구나, 이게 딱 가늠이 되세요. 한 알의 원두가 얼마나 많은 맛과 향을 품고 있는지 온몸의 감각을 일깨워 차근차근 그 비밀에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막연히 커피를 좋아하고 즐겨 마시던 일상을 넘어 세세히 보고 느끼며 배우는 과정. 커피와 새롭게 만나는 일은 여전히 은영 씨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신선할수록 부풀어 오르는 커피빵처럼 말이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배우는 일과 다르지 않음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맨 처음 커피와 만난 지도 어느덧 17년이 흘렀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이제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왜 좀 우울하기도 하고 뭘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근처에 있는 커피 클래스를 한번 들었었어요. 그 시절 육아의 고단함을 달달한 믹스 커피로 달래던 그녀에게 원두 커피는 신세계였습니다. 다시는 믹스 커피를 마시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핸드드립도 배웠고 또 머신을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것도 배웠고 모든 게 다 새롭고 모든 게 너무 재밌었고 또 원두에 따라서 커피 맛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구나. 추출 도구에 따라서도 또 커피 맛이 이렇게 달라지네. 그런 변화들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는 말처럼 그녀는 커피의 매력에 빠져 새로운 세계로 성큼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감별사 자격증에 제일 먼저 도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큐그레이더 자격증을 땄고요. 그 이후로 계속 커피 공부를 하면서 또 다양한 자격증들을 계속 취득을 했고 자격증만 잔뜩 있는 것이 사실 뭐 어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커피에 대해서 감별을 하고 마셔보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카페를 다니면서 트렌드도 익히고 공간에 대한 감각적인 부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인테리어적인 요소라든지 다양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찾아다니면서 보고 익히고 공부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동네 골목길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루도 설레지 않은 날들이 없었노라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일요일 날 이제 저녁만 되면 막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없죠? 정신 차려보면 와 있어요, 혼자. 할 일이 없어도 와 있는 거예요. 이 커피를 조금 더 이렇게 해보면 어떤 맛이 나지? 또 저 커피를 이번에 좀 더 블렌딩을 다르게 해보면 어떤 맛이 내지? 그 커피가 있는 그 공간에서 저 혼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놀고 생각해보고 막 궁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침 7시 50분에 문을 연 카페는 해가 넘어가고 구름이 까무룩 잠드는 시간까지 계속됩니다. 마지막 인기척이 썰물처럼 사라지고 하루치 노동의 고단함이 밀려들 즈음 이제 퇴근입니다. 마무리 잘하고 가자. 오늘 고생했고. 수고했어. 카페가 문을 닫는 밤 10시. 김은영 씨의 일과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와, 대박. 너무 좋은데? 뭐 늘 하루를 끝내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지치잖아요. 근데 이거 향을 맡으니까 그냥 다시 힘이 막 솟는 느낌? 표정이 진짜 밝아지셨어요. 이 향을 맡고 표정이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코스타리카에서 픽해온 커피 중에 하나인데 너무 신선한 향이 그냥 과일 같아요. 생두 자체에서부터 벌써 과일 향이 막 올라와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향을 맡게 해드리고 싶다. 올해 초 그녀가 직접 방문했던 코스타리카의 커피 농장. 따스한 햇살과 바람, 호흡할 때마다 마음 저만치까지 헹궈주던 맑았던 그 공기가 고스란히 생두에 담겨 그녀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카페를 찾아주시는 소비자들에게 농장들을 좀 특별한 농장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양을 많이 하지는 않는 대신에 각각의 농장들에서 제가 가서 먹어보고 마음에 드는 커피들을 농장 단위로 적어도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구매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커피는 이런 농장에서 이런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커피입니다 라는 거를 소개를 하고 싶었거든요. 맨 처음 커피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녀가 늘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나만의 보물찾기를 하듯 맑은 눈빛과 좋은 손길을 가진 농부들이 키워낸 보석 같은 커피를 찾아내는 일. 거기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품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가공법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걸 딱 먹고 이 커피 뭐지? 라는 이제 그 환희의 물음표가 딱 생기는 순간 정말 재밌죠. 한 잔의 커피 뒤에 숨은 수많은 얼굴들. 커피를 생산하고 가공한 사람들의 노고를 직접 목격하고 그들의 이름과 이야기를 온몸에 흠뻑 적셔와 커피는 마시는 손님들에게 전하는 것. 그녀가 추구하는 공정무역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커피 농장의 선한 얼굴들을 기억하며 그녀는 오늘도 신선한 채소로 요리를 하는 셰프처럼 정성을 담아 생두를 요리합니다. 모든 영업이 끝나고 정말 조용하게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하게 커피를 볶으면 좀 더 여기에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는 피곤하지만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로스팅하는 그 시간이 또 한편으로는 그런 평온함을 줘서 좋아요. 하나의 생두에서 어떤 풍미를 살리고 몇 가지 향기와 맛의 조화를 끌어올릴 것인지는 오로지 로스터의 치밀한 계획과 섬세한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수없는 반복과 경험, 예리하게 벼려진 감각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커피 또라이? 그게 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생두를 갖다 놓고 이걸 어떻게 할까? 오븐에 구워도 보고 또 뻥튀기 기계 아저씨한테 한번 제가 맡겨볼까도 해보고 후라이팬으로도 볶아보고 이제 온갖 그 쉽게 말해서 뻘짓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한 번은 부엌에서 볶을 수밖에 없었는데 위에 집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불난 줄 알았다고,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불난 줄 알아서 119에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신고하기 직전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고는 다행히 안 당했습니다. 이 작은 생두 하나에 무수한 땀과 웃음을 켜켜이 쌓아가며 그녀는 자신만의 우주를 발견했습니다. 내일이면 손님들의 아침을 향기롭게 열어줄 것입니다. 어젯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한 알의 우주, 로스팅을 마친 커피 원두를 종류별로 구분해 놓은 김은영 씨. 각각의 커피들마다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개성 잠재력들이 다 달라요. 생두와 커피에 대한 특징을 파악을 다 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얘의 맛있는 포인트를 잡아가는 부분들도 중요하고. 자, 시작하자고요. 직원들과 함께 커피의 품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커핑 시간입니다. 포도의 약간 시트러스한? 네, 건포도의 시트러스한? 말린 자두의 느낌이 살짝 자두 듯한 것 같아요. 플로럴하고 시트러스 약간 이런 향이, 그리고 스파이시했거든요. 살짝 향이. 원두의 향을 충분히 분석한 이후 이제는 커피의 맛을 볼 차례. 산지에서 직접 다 제가 맛보고 선택한 커피들이라 그렇지만 여기 와서 또 이제 어떻게 발현이 될까 그거 궁금하죠. 커핑의 두 번째 단계는 분쇄한 원두에 물을 부어준 후 향과 맛을 평가합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사러 간 거예요. 가서 오늘 어떤 장난감을 만나게 되지, 이게 뭐 생각하기도 전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 맛보기 전에 정말 설레요. 진짜 어떤 커피를 내가 만나게 될까 이번에는, 그 설레임. 표면의 거품을 걷어낸 후 드디어 맛을 보는 시간. 맛과 향을 동시에 느끼기 위해 짧고 세게 들이마십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맛과 향, 질감, 끝맛 등을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식었을 때도 한번 먹어봐봐. 식고 나니까 지금 산녹기 뉘앙스 나온다. 대박이다. 아무래도 이제 게이샤랑 비교를 해보면 같은 커피를 서로 어떻게 분석했는지 의견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종 직원들과 커핑을 하는 이유는 새로운 경험과 감각을 일깨워주고 싶은 그녀의 마음입니다. 저는 비스킷 그리고 이제 땅콩 고소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새로운 커피의 영역에 처음 이제 들어섰을 때 그 대표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된 건데 커피의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고 커피에 대해 굉장히 진심이신 분이구나라는 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신기했다. 네, 그리고 진짜 프로페셔널하다. 네, 이게 바로 커피의 세계구나. 네, 그거를 확연하게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죠.
uma cruel desilusão foi tudo. 커피는 혼자여도 그윽하지만 함께일 때 그 향기는 배가 됩니다. 김은영 씨도 그랬습니다. 돌이켜보면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게 멀리 있는 등대 같은 분이세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중에는 주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등대처럼 따뜻한 커피처럼 곁에서 온기를 내어준 고마운 인연을 만나러 갑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아이고 예쁜 네. 꽃도 가져오셨네. 예, 선물 갖고 왔습니다. 꽃 보고 기분 좋으시라고. 요거는 내가 꽃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제 느낌이 왔어요. 아, 김은영 씨의 동네 이웃이자 카페의 오랜 단골이었던 장인순 관장. 그는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의 대부로 불리는 석학입니다. 은퇴 후 그의 남다른 행보에 모두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2년 전 어린이날을 기념해 이곳에 마을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교 어린이고 여기까지 초등학교 어린이고 여기는 이제 중고등학교. 저도 여기 틈틈이 오고 싶어요. 어떤 네? 날은 하루 종일 앉아서 시간 와서, 보고 와서, 싶어요. 진짜. 와서 공부해요. 예. 신랑이랑 같이 와서 공부해. 그러고 싶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와서 사비를 들여 마련한 책들과 평생 소장했던 장서들을 한데 모아놓은 정성. 80이 넘은 원로 과학자는 왜 이 작은 마을에 도서관을 연 걸까요? 이 세종시도 뭐 모든 도서관이 세종시 안에만 있어요. 이 주변은 없어. 그래서 여기 아이들에게 뭔가 좀 베풀고 싶고 또 내가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여기다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도자기를 갖다 줬어. 이게 굉장히 특이한 칼라야. 도서관에는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미술 작품도 함께 전시돼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안에서 보여주고 싶어. 내가 처음에 이걸 한다니까 누가 여기로 오느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학생 하나만 와서 변해도 난 만족하는 거다. 하나가 변하면 다른 하나 또 하나 변하고 그리고 또 변하는 거느냐. 그래서 이 작은 공간이 언젠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커피라 해도 마주 앉은 사람의 온기에 따라 유독 마음이 기우는 커피가 있습니다. 이제 학부형들이 많이 여기 앉아서 보고 아이들은 여기서 공부하고 그래. 하여튼 억척이야 부지런하고 커피가 그냥 커피가 아니거든. 이거 우리 김은영 회장님 따뜻한 마음이 젖어들어 있어. 어느 날 따님께서 원두를 사러 오셨는데 굉장히 큰 용량을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이 어디 필요하시냐고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은퇴 후에 꿈이 어린이 도서관을 하시는 거였는데 지금 어린이 도서관을 세종 쪽에 지으셨대요. 그래서 거기 오는 어린이와 같이 오는 학부형들, 어머님들을 위해서 커피 머신을 하나 놨는데 거기에 쓸 원두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가져가시라고 제가 드리는 걸로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가시라고. 이불 이렇게 쓰셨어. 보는 사람마다 이걸 다 찍어가. 그러니까요. 참. 속 깊은 배려에 그녀는 말을 내려놓습니다. 뭐 어디 커피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김회장이 주신 커피는 이상해. 뭔가 달라. 똑같은 음식이라도 정성이 담긴 음식하고 그렇지 않은 음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커피하고 다르다는 게 바로 그런 거. 그러니까 매일 와서 커피를 내리면서 김 회장이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어딘가 숨어 있어. 커피가 만나게 해준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지난 17년의 커피 인생이 지금껏 맛과 향을 잃지 않았노라. 그녀는 말합니다. 민호! 민호! 오. 잘 있었냐? 그럼요. 얼마 만에 뵙는 거예요? 이거? 그러게. 너무 오랜만에 오신다 근데. 알았어. 자주 올게. 누군가 카페를 차린다 하면 극구 말리고 싶다는 은영 씨. 그녀가 말리지 못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대학교 때 와서 알바로 시작을 해서 직원이 됐고 또 여기서 커피 일을 하면서 좀 더 커피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눈을 떼게 됐고 본인 카페를 창업한 케이스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손님 많아서 좋다. 갑자기 몰려가지고. 금요일에는 또 손님이 좀 있는 시간이라.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혹시 요즘 직원은 안 구하세요? 글로 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이제. 웃음밖에 안 나와요. 헛웃음. 현실이 그렇답니다. 그냥 와서 손님으로 왔을 때 입장하고 막상 내가 이걸 운영하는 오너로서 입장은 굉장히 많이 다른 거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아마 그리고 또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이제 직원으로 일했을 때의 입장하고 이걸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하고는 또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고요. 너무 다르죠.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그거를 나 몸소 지금 3년째 느끼고 있을 거예요. 후회 중입니다. 아이고. 잘하고 있어. 너 정도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솔밸브 2개 갈고 안에 때론 존재만으로도 선명한 이정표가 되는 사람. 김은영 대표가 바로 그런 선생님이라고 민우 씨는 말합니다. 그렇지. 새로운 거를 계속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 똑같은 커피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만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열정적이셔서 그 모습을 되게 존경스러웠고 지금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잠시만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딘지 결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커피를 접해서 그런 경험으로 이 친구가 본인의 앞날 설계를 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선배로서 이 친구를 또 도와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되게 대견했어요. 커피향 솔솔 나는 카페만큼 기분 좋은 약속 장소가 또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커피는 어떠세요? 되게 산미가 풍부하게 느껴지고 뭔가 고소한 맛과 이런 것들이 잘 느껴져서 커피가 굉장히 훌륭하네요. 오, 되게 표현을 잘 하시는데요? 커피 자체가 그래서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느껴도 표현을 또 잘 못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으시거든요. 표현력이 되게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좀 작품만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아, 네. 작품 한번 보면서 좋죠. 오늘 이번에 전시하게 될 작품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우와. 이야.
멋지다. 멋지다. 황금빛이 막 이 안에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노란색이에요. 한수희 서양 화가를 비롯해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뜻깊은 공간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이렇게 전시하고 그것들을 이곳에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상생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흰 벽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그림을 일부러 찾아와서 사람들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특수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오고 가고 맛있는 음료와 맛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본다는 자체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전시를 다른 데서 해도 선뜻 가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다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도 좀 더 편안하게 접근을 하셔서 감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커피 한 모금에 그림 작품 한 점. 일상 속에서 편하게 예술을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카페 갤러리. 마음속에 점점이 휴식이 피어납니다. 예전부터 이제 제가 꿈꿔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시회 같은 것도 좀 폭넓게 하고 싶고 또 음악회의 기회가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공간에서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 맨 처음 카페를 열 때 꿈이 그랬답니다. 일단은 커피를 잘 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커피만 잘 팔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로스팅 공간을 빼면 한 10몇 평 되는 공간에서 카페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20평이 안 되는 작은 공간이긴 했지만 음악회 같은 것도 하고 또 전시회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걸 같이 늘 병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마치 얼음 사이로 진한 에스프레소가 퍼져나가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듯이 커피와 함께 그림과 음악, 사람과 사람이 조용히 섞여가는 풍경이길 그녀는 바랬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그 풍경과 결이 닮은 추억도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미술을 하셨고 또 서예를 하셨던 작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 작품들 그거를 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카페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염원을 늘 머릿속에 두고 있다가 여기 와서 실현을 한 거죠. 언젠가는 좋아하는 할아버지 작품을 모두 걸어둘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하겠노라. 그녀는 또다시 포근한 꿈을 꿉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주년이에요? 4주년? 4주년 되죠. 네.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말대학 4주년을 축하합니다. 4년 전 신성동 곳곳에 작은 대학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공방들이 의기투합한 우리마을 대학. 상점의 주인들은 모두 대학 학장이 됐습니다. 제가 벨기에 갔더니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학습 공원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 힌트를 얻어서 공방이 곧 학교일 수도 있겠다. 이 공방이 내 일터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면 대학도 될 수 있겠구나.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노은이나 뭐 멀리서도 수업 가능하냐고 여기 신성동에 안 사는데 가능하냐고 이런 말도 하시면서 그 친구분을 더 데리고 오면 안 되냐며 이런 계기가 되면서 이웃들하고 알게 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거
그게 참 많은 변화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발전과 변화는 있었지만 아직은 시작이 불과한 것 같아요. 좀 더 제 욕심에는 더 가까이 다가서고 모든 분들이 좀 같이 공유하고 참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고퀄리티의 체험을 할 수 있고. 이 촘촘한 연대와 교류엔 10년간 대전 프랑스 문화원장을 지낸 박한표 학장이 구심점이 됐습니다. 그는 와인과 소믈리에 대학을 운영 중인데요. 고향을 떠나서 막 이 밖에도 천연 아로마와 비누, 나무공예, 그리고 김은영 학장이 운영하는 커피와 바리스타도 각광받는 우리 마을 대학 중 하나라고 합니다. 로컬에 계시는 분들의 힘과 도움으로 그분들의 사랑으로 이만큼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나도 나중에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는 어떤 걸 이용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뭔가를 늘 생각을 하자. 그 따뜻한 고민의 흔적들은 카페 입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화훼 농가를 돕고 싶은 마음에 카페 한켠에 판매대를 마련했습니다. 3년째 농가의 꽃들은 커피와 친구가 됐습니다. 첨단 기업들이 입주한 판교 테크노밸리. 그녀의 카페가 있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와 닮은 도시라서일까요? 어딘지 낯선 느낌이 아닙니다. 커피 문화를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김은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시죠. 커피 핸드드립에 필요한 용품들을 챙겨왔습니다. 서로 부딪혀 깨질세라. 구석구석 완충제를 채운 보관법. 그녀답게 꼼꼼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원분들 이제 커피를 제대로 내려서 드시는 법을 좀 알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왔고요. 이제 조금 더 제대로 내리는 방법을 배워서 더 맛있는 커피 본연의 맛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핸드드립을 할 때 물 온도를 너무 높게 펄펄 끓는 물을 바로 부어서 드립을 해버리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쓴맛이라든지 자극적인 맛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온도를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88도에서 한 95도 사이 정도의 온도를 적절한 온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무 시간에 짬을 내서 듣는 커피 수업. 독특한 직원 복지입니다. 예, 토탈, 저울. 자, 이제 2차 추출 들어가겠습니다. 2차 추출수는 100g이니까 토탈 250이 될 때까지. IT 개발자들의 치밀한 계획성이 커피 추출에도 잘 통했을까요? 너무 좋은데? 저도 한번 맛볼까요? 아, 괜찮아요. 완전히 틀린데 얘가. 와, 진짜 완전히 달라. 정말요? 깜짝 놀랐어. 같은 커피를 같은 분쇄기에 했는데 이 사람의 어떠한 이 조금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진다는 맛이 달라진다는 거에 되게 신기했고요. 솔직히 커피를 맛으로 먹어본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냥 아침에 졸리니까 먹고 일할 때 머리 깨려고 먹고 하는 거라서 그냥 달면 맛있는 커피고 쓰면 맛없는 커피고 여름에 더울 때 먹으면 시원한 커피가 맛있고 겨울에는 추울 때 따뜻한 커피가 맛있고 그때그때 다른 게 저한테는 맛있는 커피였는데요. 오늘 배워보니까 생각보다 맛도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서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핸드드립 커피를 시중에서 구매해서 먹을 생각이 갑자기 많이 든다. 정말 내가 좋은 커피가 먹고 싶을 때 그렇게 좀 많이 느꼈어요. 오래전 그날도 그랬습니다. 커피와 만났던 짧은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커피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눠버렸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그 매력을 전했다면 오늘의 발걸음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직접 케냐도 가시고 원산지에 가시면서 그러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커피에 진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게 말로써도 느껴지고 커피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작은 생두 하나에 담긴 커피 농장의 푸른 바람과 햇빛을 기억합니다. 작은 손으로 생두를 따던 어린 마음들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을 커피 한 방울에도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합니다. 뭐에 하나에 미쳤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잠깐 어떻게 제가 매료된 것들은 있었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깊이 매료되어서 계속 이 길을 가게 한 거는 커피인 거죠. 내 인생에서 커피란 제 인생을 바꿔준 존재. 평범한 믹스커피에서 특별한 원두커피에 갓닿기까지 지난 17년 사이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게 다 커피 때문, 아니 커피 덕분이라고 말이죠. Can't you see that now I'm with you? Just